오늘 MWC 돌아보신 소감이랑 어떤 기술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지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첫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이번에 MWC 2024의 슬로건이 Future First잖아요. 이제 미래에 대한 기술인데 그런 면에서 보셨을 때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이나 뭐 제품이 있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투자해서기도 하지만 단연 UAM입니다. UAM 쪽을 제가 5년 전부터 투자 계속 해왔는데 특히 SK텔레콤 부스에 이제 UAM 기체가 아예 떡하니 있더라고요. 사실 그 관점에서 저는 가장 색다르기도 하지만 진짜 모바일이고, 그리고 모빌리티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예전에 마차 이후에 자동차, 그동안 100년 지나서 겨우 이제 전기차 했는데 실제로 이제 모빌리티 차원에서 큰 변화가 올 게 진짜 미래 우리가 이제 퓨처 퍼스트 입장에서는 UAM만큼 저희가 퓨처 퍼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을까? 네, 그리고 UAM 같은 경우가 제가 그쪽으로 투자를 해보니까 이제 통신사 쪽에서 SK텔레콤이 T맵이라는 자동차 쪽 그 소프트웨어도 제공하지만 UAM이랑 항공 쪽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예, 완전히 차원이 모바일 차원에서 차원이 다른 이제 그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도 UAM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모빌리티 그리고 모바일 측면에서도 가장 저희의 확실한 미래가 아닐까, 그리고 가장 큰 변화를 줄 미래가 아닐까. 저는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아시죠? 100년 전에 우리나라 만화가가 100년 후에 이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사실 전부 다 됐거든요. 그 당시에 휴대폰 같은 거 막 들고 다니면서 전화한다 이런 것도 있어서 사람들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한 가지 딱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하늘을 나는 자동차예요.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그게 마지막인지도 모르겠다. 100년 전에 생각했던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테크 가이드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솔직히 여기서 퓨처 퍼스트가 뭔지 아직도 답을 못 찾겠어요. 임프레시브한 기술들, 투명한 노트북, 그다음에 밴드가 되는 휴대폰 이런 거 봤는데 그런 건 그렇게 시간 되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 다른 각도에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타트업과 큰 대기업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3G 때 와서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저게 되겠어?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다 되더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것 중에 혹시 저게 되겠어? 라고 하는 것도 아마 5, 6년 안에, CES는 2, 3년 후에 제품을 얘기하지만 MWC는 5년, 10년의 제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보면 AI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통신사 AI, LLM이 있습니다. 통신 LLM. 또 하나는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가 있는데 이 세 개 다 분명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실패하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아젠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폭넓게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6개 아젠다가 있고 이랬었는데 이 지난해와 좀 비교를 했을 때 올해 이 아젠다가 어땠는지 좀 한번 분석을 한번 해주시면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지난해 MW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복하는 게 중요한 아젠다였어요. 그래서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아젠다였고, 이제 올해 아젠다는 이제 퓨처 퍼스트라는 어떻게 보면은 도그마 같은 거를 이제 꺼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이제 한국은 5G를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전 시장에서는 다 이제 막 5G를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5G가 이제 곳곳으로 스며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천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키노트 중심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스보다는 키노트를 다 챙겨봤고, 이제 키노트 2에서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통신사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게 이제 키노트 2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였고요. 그 다음에 텔레포니카라고 하는 통신사가 이제 10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텔레포니카가
자기네가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오늘 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통신사들이 가야 할 모범 답안을 좀 보여줬습니다. 텔레포니카의 기조연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키노트 3에서는 그 딥마인드, 구글 딥마인드의 이제 하사비스가 나와가지고 10m 앞에서 하사비스를 보니까 굉장히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냐 뭐냐면은 자기네가 실수를 했다. 오픈 AI가 그렇게 부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챗 GPT를 그냥 강행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부정확성을 감안하고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걸 보고 이제 딥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알파고로 이제 이세돌 프로를 이기고 그다음에 뭐 스타크래프트 2로 세계 챔피언을 이기고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단백질 폴딩 2만 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사비스가 자기네는 전문가들을 위한 AI를 만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오픈 API가 이렇게 나오니까 자기네도 정책을 바꿔서 지금 이제 제미나이를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반성을 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고 저는 이제 퓨처 포워드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되게 맞다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통신의 기술이 발전하면 통신되는 그 내용들이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는 걸로 이어지니까 저는 이게 커버리지가 더 넓어지면 거기에 탑재하는 컨텐츠를 어떤 걸 재밌는 걸 만드느냐 이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니까 더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6개의 소주제가 있었어요. 퓨처 퍼스트 아래 소주제가 5G 넘어라는 주제가 있었고 또 커넥팅 에브리띵, 이 IoT와 좀 관련되는 것 같았었고요. 휴머나이징 AI, 인간화되는 AI, 그 다음에 매뉴팩처링 DX라고 해서 이 제조업 DX가 있었고요. 소주제 중에 하나인 이 5G 앤 비욘드 쪽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5G 어드밴스드, 뭐 6G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사실은 일반인으로서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지금 그 이동통신사들이 5G를 통해서 돈을 번 거는 오로지 고객 가입을 해가지고 단말을 판 거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니 원격 의료니 뭐 원격 교육이니 이런 것들이 네트워킹이 되지 않아서 5G가 되면 그게 잘 될 줄 알았더니 잘 안 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좀 넘어서 돈을 좀 법시다라고 하는 얘기 중에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 5G 이야기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모네타이징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5G 이야기하면 반드시 모네타이징이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동통신사의 열망이 들어가 있는 5G를 넘어서 무엇인가 좀 돈을 좀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줘. 여기에 MWC에 굉장히 많은 컨설팅 회사들이 나와 있죠. 우리가 보는 아니스형이라든지 아니면 넷크래커라든지 아니면은 뭐 IBM도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통신사나 통신 관련 회사들한테 우리가 돈을 어떻게 만들어 줄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통신이 5G, 5.5G, 6G가 있고 그 다음에 위성의 저궤도, 중궤도, 정지궤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지금 하는 얘기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보다 비즈니스 모델이 뭐니까 돈을 어떻게 만들어 줄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5G and Beyond 이렇게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종훈 대표님께 이번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엑스플레인 인베스트먼트 대표님이시잖아요. 예, 스마트 시티가 좀 평소에 주요 투자처시기 때문에 아마 이 커넥팅 에브리띵에 가장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행사에서 혹시 IoT의 미래를 좀 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미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커넥팅 에브리띵 입장에서 사실 다 원하는 게 진짜 에브리띵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의미냐면 보안을 좀 봤습니다. 보안. 예, 진짜 에브리띵 연결되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친구들도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되잖아요. 좋은 친구 사귀어야지. 똑같습니다. IoT도 좋은 IoT, 그러니까 좋은 친구들끼리 연결돼야지. 그래서 저는 보안 쪽을 좀 봤는데 오늘 재밌게 본 거는 양자 기술을 이용해서 보안 컴퓨팅을 하는 거고 반도체 안에 방사선 그 원소 물질을 넣어서 그 디케이 되는
그 특성에 나오는 양자 난수를 가지고 보안을 하는 기업을 봤습니다. 그 기업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커넥팅 에브리띵보다는 커넥팅 썸띵 그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것을 잘 연결할 것이냐라는 그 면에서 보안이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좀 찝어주셨고요. 장대익 학자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가 4 years from now관이 10년째라고 해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벌써 10주년을 맞이를 했는데 내가 보고 왔더니 좀 이런 게 트렌드더라 아니면 이런 게 좀 중요하더라 이런 걸 아마 말씀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궁금한데요. 혹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실지 엄청 궁금합니다. MWC는 제가 이제 사실 뭐 요번에 처음 왔기 때문에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저의 첫인상은 글로벌 기업들의 대경연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크게 보면 글로벌 기업들의 자기 과시, 내가 이 정도 하고 우리 편은 이런, 우리 얼라이언스는 우리 연합체는 이런 팀이야. 그리고 우린 이런 정도의 돈이 있어. 이런 정도의 뭐 협업을 해. 뭐 이런 그 과시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질문을 던지게 하냐면 결국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누가 더 큰 생태계를 만들어서 다 먹을 것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야심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스타트업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꿈은 그런 기업이 되고자 하는 걸 텐데 거대한 생태계에서 사실은 이 스타트업은 존재가 좀 미미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런 식의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는 전시회에서는 스타트업이 주인공이 되기는 어려워 보였어요. 그냥 대기업이 하고 있는 거에 오픈 이노베이션의 한 파트너, 작은 협업 기관, 그리고 막 그 도움을 받는, 그래서 결국 잘 키워가지고 우리가 잡아먹든지 아니면 뭐 운 좋으면 그 중에 한두 개가 큰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정도고, 우리도 미래를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MWC에는 그런 구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뭐랄까요,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창업해서 여기 와서 피칭을 하고 뭐 전시회를 돌고 하는 거 좋지만 정말 여기서 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게 되게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지배하고 있는 건 전 세계 10개밖에 안 되는데 니들이 여기 10개가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허망한 얘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교육의 장이고 미래를 좀 고민할 수 있는 장으로 생각하고 또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좀 최지원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개 소주제 중에 하나가 제조업 DX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은 조금 해묵은 주제 같아요. 근데 그 해묵은 주제가 이번에 뭔가 AI랑 다시 만나면서 부활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 몇 년 전부터 뭐 나왔다가 조금 사라졌던 이 제조업 DX가 이렇게 중요한 6개의 소주제 중에 하나로 꼽혔던 이유는 뭘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MWC가 서비스 이 기업들하고 일을 하기 시작한서부터 전통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에도 DX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2018, 19, 20 해가지고 2023년까지 매니팩처링 DX가 계속 나온 이유는 여기는 유럽입니다. 원래 인더스트리 4.0이 시작된 곳이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근데 올해 이 화웨이의 순환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아날로그가 디지털을 입혀서 새로운 시대로 갈 타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인공지능의 가장 큰 시장은 제조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에 인공지능을 붙였을 때 무소불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존 디어가 인공지능을 했더니 자원도 절약하고 생산량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의 테크보다도 제조업이나 금융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일반 재래 상거래 여기에다가 디지털을 입히거나 인공지능을 입히게 되면 정말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그런 새로운 것들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디지털을 기존의 산업에 접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미 오래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 IT 산업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중요한 주제였고 지금도 계속 중요한 주제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김정환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저도 이번에 전시관 둘러보면서 사실은 뭐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다가 아너랑 제가 샤오미를 가서 보고 오랜만에 휴대폰을 사야겠다는 뽐뿌가 와서요. 이거 두 개의 휴대폰을 사고 싶다. 근데 이게 사실은 삼성이나 애플이 아니라 아너의 폴더블 폰을 하나 사고 싶고 샤오미가 이제 라이카랑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한 카메라를 저희가 120배를 주문해봤는데 120배 주문했는데 안 흔들리고 찍히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두 개의 휴대폰을 너무 사고 싶다라고 느꼈는데 또 엄 대표님은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중국 회사의 약진을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진짜 한국이나 미국이 우리 뒤처진 것 같아 라고까지 생각할 정도입니까? 일단은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부 다 맞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구매총괄 하셨던 제 멘토님한테 들었던 내용인데 이제 스마트폰은 인형 봉제 공장을 따라간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이제 보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싸게 만드는 거는 이제 다 잘 해요. 근데 이제 아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샤오미도 그렇고 이제 아너가 아마 하셀블라드랑 같이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샤오미는 라이카랑 같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결국에는 담고 있는 거는 인스타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카메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좋은 렌즈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중국 쪽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오늘 아너에서 모델을 세우는데 피부가 굉장히 하얗고 이제 머리가 굉장히 금발인 서양 모델을 쓰면서 저게 저들의 한계다. 예. 저희 같으면 이제 한국 모델 쓰고 그다음에 K-팝 틀고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저희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중국은 자신감이 좀 없는 것 같다. 아직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는 보편제가 됐기 때문에 넥스트 디바이스에 대한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비전 프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뭐 반응이 뭐 제각각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넥스트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제 자동차인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플라잉카가 나왔는데 전 시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통신이 끊기면 이제 플라잉이 아니라 다잉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신이 이제 하늘에서도 통신이 끊기면 안 돼요. 중국의 이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유명하고 그다음에 독일도 그런 이제 유인 드론에 앞서 있기 때문에 아마 8월 달에 열리는 이제 하노버 박람회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게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이 그쪽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사고가 많으면 기술이 발전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사고가 많이 나는 걸 감안하기 때문에 중국이 또 그쪽에는 잘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예, 오늘 뭐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플라잉 올 다잉. 예. 하지만 플라잉카가 아니라 다잉카가 될 수 있다. 통신이 안 되면. 아까 오픈 AI도 말씀하셨지만 사고가 많이 나면 빨리 발전한다. 이거 네, 그럼요. 예, 오늘 정말 큰 걸 얻어가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중국이 더 무섭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게 진짜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이종훈 대표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국 칭찬을 했으니까 그래도 갤럭시 또 한번 삼성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삼성에서 이번에 갤럭시 링이 나왔잖아요. 네, 아까도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스마트 홈 이제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게 갤럭시 링이 앞으로 어떻게 좀 이용이 될 수 있는지에 더해서 또 예를 들어 스마트 홈이나 이런 데서도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개인적으로 여기 와서 꼭 보고 싶었던 게 스마트 링이었습니다. CES 이후에 발표를 했었죠. 근데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스마트 링의 효용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화타라고 아시죠? 중국의 화타.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근데 화타의 형 이야기는 아신가요? 화타의 형님? 화타의 형님은 왜 유명하지 않냐면 더 훌륭한데 화타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데 화타의 형님은 어떤 사람들이 아프기 전에 이제 알아내서 미리 아프기 전에 갇힌다는데 이 갤럭시 링이 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증상이 아픔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에 대해서 이상 신호를 알려주고 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헬스케어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관점에서,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관점에서는 또 하나,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다가 이제 보면 영화도 있잖아요. 그 다음 뭐죠? 몸에 식는 거예요. 결국은 폰이 몸에 식는 건데 그 중간이 저는 반지라고 봅니다. 스마트폰과 이식된 뭔가 디바이스 사이의 반지라서 저는 이 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봤고, 그게 개인과 도시, 세상과의 연결 중간에 스마트 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보다 이 스마트워치가 나오면서 조금 더 몸에 밀착된 것 같고, 네, 워치는 쉽게 풀렀다 찼다 하고 잘 안 찰 때도 많은데 링은 늘 차고 다니니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번 MWC에서 배워야 될 점을, 이렇게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거를 한 문장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야 되나요? 아, 네. 이제 미국 애들하고 유럽 애들은 자기들이 행복하려고 뭔가를 만드는데, 이 한국 분들하고 이제 중국 애들은 미국 애들이 행복하려면 뭘 만들어야 되나를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김규호 박사님이 그러셨는데, 저는 그걸 여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될까? 그거를 고민하러 이런 넓은 무대에 와서 놀다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시청해주시는 티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번에 MWC에서 아무튼 더 웰컴 티타임즈 미더블 처음으로 개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